한국 드라마를 보면 연인들이 정말 달콤하게 연애를 하죠. 서로 바라만 봐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한국의 실제 연애에는 아주 독특한 단계들이 있답니다. 혹시 썸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오늘은 한국 연애의 시작부터 뜨거운 사랑, 그리고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진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가 있어요. 바로 썸이라는 단계예요. 이 말은 영어의 something에서 온 단어인데요. 서로에게 관심은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것은 아닌 상태를 뜻해요.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아주 미묘하고 설레는 관계를 말하죠. 이 썸의 단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쓰며 밀고 당기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줄여서 밀당이라고 불러요. 메시지를 받고도 바로 답장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보내거나 가끔은 차갑게, 가끔은 따뜻하게 대하는 귀여운 심리전이랍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긴장감이 아주 넘쳐요. 메시지 옆에 표시된 숫자 1이 사라졌는지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해요. 상대방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괜히 걱정하고 답장이 빨리 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이 썸을 너무 오래 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흐르면 결국 관계가 어색해져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썸이 깨졌다 라고 표현하며 아쉬워해요. 그래서 썸의 끝에는 반드시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해요. 바로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단계인 고백이에요.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 가장 떨리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 고백의 순간이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고백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식 연인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라는 약속을 서로 확실하게 주고받아야 비로소 진짜 연인이 돼요. 이 고백을 성공적으로 마친 날이 바로 두 사람이 연인이 되는 첫 번째 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1일이라고 불러요. 오늘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조용히 손편지를 건네기도 하고 멋진 도시 야경이 보이는 곳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러주기도 해요. 요즘은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눈을 보며 진심을 말하는 것을 가장 멋지게 생각해요. 고백에 성공하면 드디어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한국어에서 사귀다 라는 말은 친구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뜻으로 깊게 사용해요. 이제 두 사람은 매일매일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사귀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밥을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요. 한국 연인들은 서로의 소소한 하루 일과를 아주 자세하게 공유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 두 사람은 우리가 예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해요.
이때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한국만의 문화가 바로 커플템이에요. 커플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특별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한국의 번화한 길거리를 걷다 보면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은 커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커플 티셔츠를 입거나 같은 브랜드의 커플 운동화를 신어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뽐내는 행동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커플템은 바로 커플링, 즉 커플 반지예요. 보통 두 사람이 사귄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서로 반지를 나누어 끼는 문화가 있어요. 이 반지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약속의 증표예요. 스마트폰 속 온라인 세상에서도 커플임을 마음껏 자랑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연인과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는 것이 필수 코스예요. 이것을 줄여서 푸사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개인 SNS에는 러브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데이트 사진을 꾸준히 올려요. 맛있는 음식 사진과 함께 연인의 예쁜 얼굴을 올리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사람들과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껴요. 그렇다면 한국 커플들은 보통 만나서 어디서 데이트를 할까요? 한국에는 연인들을 위한 아주 정형화되어 있으면서도 다채로운 데이트 코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똑같은 데이트를 하지 않기 위해 코스를 짜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예요. 가장 인기가 많은 데이트 코스는 역시 소문난 맛집과 예쁜 카페예요. 주말이 되면 커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카페를 찾아가 길게 줄을 서요. 거기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과예요. 한국 식당에 가면 아주 로맨틱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상대방의 앞접시에 먼저 덜어주고,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직접 구워서 연인의 입에 쏙 넣어주기도 해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동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있다는 따뜻한 표현이에요. 젊은 커플들은 실내 데이트 장소로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을 즐겨 찾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기거나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나 시원한 가을에는 한강공원으로 데이트를 떠나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한강 편의점에서 즉석으로 끓여 먹는 라면을 먹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편안하고 낭만적인 데이트 중 하나예요. 또한 봄에는 화사한 벚꽃 축제에 가고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러 산으로 여행을 떠나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국에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연인과 함께 눈에 담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연애가 항상 핑크빛으로 행복하게만 계속될 수는 없어요. 만남이 있으면 아쉽게도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이제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 청춘들의 현실적인 이별 문화와 그 감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별의 슬픈 신호는 대개 아주 사소한 일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매일 밤 하던 전화 통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카카오톡 메시지의 답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직접 만나도 예전처럼 활짝 웃지 않고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결국 한 사람이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헤어지자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돼요. 한국에서 연인과의 이별은 참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깊게 사랑하고 서로의 일상을 온전히 공유했던 만큼 헤어질 때 마주하는 슬픔의 무게도 아주 크답니다. 이별을 겪은 후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 속 흔적을 지우는 일이에요. SNS에 올렸던 다정한 사진들을 모두 지우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혼자 찍은 사진이나 차분한 배경화면으로 바꾸며 마음을 정리해요. 주변 친구들에게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아픈 슬픔을 혼자 외롭게 참지만은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인만의 지혜롭고 재미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슬픈 이별 노래를 들으며 마음껏 우는 것이에요. 한국에는 가슴을 울리는 애절한 발라드 노래가 정말 많아요. 가사가 마치 내 아픈 사랑 이야기 같아서 불을 끄고 방에서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면 마음에 고였던 슬픔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요. 두 번째는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매콤한 떡볶이나 불닭발 같은 매운 음식을 땀을 뻘뻘 흘리며 먹어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에 집중하다 보면 가슴을 찌르는 이별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처방약은 바로 든든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밤늦게 친구들을 불러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리내어 울기도 하며 마음껏 수다를 떨어요. 내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슴속 답답함이 풀려요. 이별 후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드디어 스스로를 가꾸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요. 미루어 두었던 운동을 열심히 시작하거나 혼자만의 힐링 여행을 떠나고 헤어스타일을 세련되게 바꾸기도 해요. 아픔을 딛고 한 단계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또 아프게 이별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따뜻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연애 문화는 한국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